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침서부터 점점 후덥지근해지면서 이제 여름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와중인데, 며칠 내로 갑자기 계속해서 2주 동안 계속해서 거침없이 올랐던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 장세로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저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어떤 그 조정 장세, 폭락 장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하고 몇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방향이 시간의 문제지 이게 맞다. 그리고 분명히 알트코인이 반등 장세로 오기까지 얼마 머지 않았다 라는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결정에 관해서는 개인의 판단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더 폭락할 것 같다. 그러면 뭐 추매를 못 하시고 매수 못 하시는 거고, 그래도 추매나 아니면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내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찰리 브라운의 말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보시고, 그래도 논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뭐 차트적인 관점 막 이런 거보다 어차피 대충의 방향성은 거의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관해선 디테일하게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 문 오버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말을 종종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이 2017년에 그 중간 텀에 있을 때, 그 정도 때 있을 때 알트코인이 이제 미들텀에 있을 때 그때 정도 계속해서 이제 전저점을 갱신했을 때 그때 상황인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현금이 있다면 그거를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그거에 관해서 뭐 지금 가격에 투자하는 거 관해서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들은 여기서 많은 전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한 문장이 남겨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리플도 마찬가지야. 모든 코인 사토시가로 전저점을 갱신했어. 근데 원화로 환산했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막코인, 진짜 이상한 코인 아니면 웬만한 거는 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아마 다 어느 정도 늘어나셨을 거예요. 그건 다 공감하실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많은 폭락은 없을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왜 암호화폐에 해야 하냐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제가 오늘은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버스 파업 앞둔 정부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버스 파업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서부터 한 5일 전부터 계속 했어요. 일단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 버스 파업한대. 주 52시간 때문에 그렇대. 사람이 더 필요한데, 돈이 더 필요하다. 기사들은 불만이 많다. 그래서 15일날 서울, 경기, 부산 등 파업 앞두고, 그리고 요금 인상, 처우 개선, 카드 꺼낸 이번 파업과 주 52시간에는 상관없어. 지자체 해결 노력해야 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정부에서 요금 인상에 관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려고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필 거고, 경기도가 먼저 그런 식으로 일단 움직인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곧바로 머지않아서 서울시, 그리고 인천, 수도권 일대,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가 전국으로 이게 도미노 현상이 쭉 퍼지겠죠.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오를 전망, 막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 막 나오겠죠. 그러면서 공공요금이 오른다. 그리고 기름값이 살짝 오른다. 어쨌든 중요한 건 웃긴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름값이, 크루드 오일이 상승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거에 관해서 되게 민감해. 근데 하반기 가서 기름값이 떨어지잖아요. 크루드 오일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잖아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로 보면은. 근데 또 이상하게 기름값은 또 안 내려. 우리가 실제로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려고 하면. 그죠? 그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느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현상은 전기요금, 상조회비, 관리비, 도시가스, 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쇼핑몰, 건강보험, 지방세, 휴대폰 요금, 국세, 카드대금, 전체적인 공과금에 관해서 다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거다. 인플레이션이 곧 계속해서 도래하는 거죠. 곧 도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서 이런 현상은
도미노 같이 계속해서 이제 퍼질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시점이 당위성에 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뭐 돼지 무슨 뭐 병이 돌아가지고 중국에서 뭐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가 갑자기 뭐 죽는 게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한우나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싸. 예. 저도 그래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 에그플레이션이 보시면 원인이 있어요. 국제 곡물 가격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용료 곡물 수요 증가, 경작지 감소, 유가급 등으로 인한 생산 및 유통 비용 증가, 식량의 자원화, 투기 자본의 유입 등의 요인으로 급등세를 보이곤 한다.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딱 느끼셨을 때 에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도래했다고는 못 느끼실 수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큼성큼 느끼지 못하게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곡물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 우리 뭐 주변에 베이커리 같은 데 가서 빵 딱 살라고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빵 가격이 되게 틀린 게 많아요. 그렇다고 뭐 저가 빵집 가면 500원짜리 있지만 그거는 거기에 맞는 퀄리티가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싼 건 비싼 거대로 그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 앞에서 보면은 이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자기 아이 데리고 그 앞에서 이제 빵 가격이 올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여주니까 막 놀란 얼굴 표정이 하고, 그 빵을 파는 이 지금 짜장면을 파는 이 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놀란 얼굴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가격을 오르면은 더 물건이 안 팔리고 더 매출액이 안 올라가는 건 알지만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의 가격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자영업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겠죠. 집주인은 세수 증대가 정부에서 시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월세도 올라가. 그러니까 자영업보다는 제가 암호화폐가 더 낫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060년 되면 지금 보시면은 재배 가능 지역이 재배 최적 지역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작게 분포돼 있어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 재배 지역 변화 예상도예요. 그냥 사과에 국한되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전 세계가 뭐 온난화다 아니면 기상 이변이다. 갑자기 막 모스크바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원래 눈이 와야 되는데 막 여름이야. 그리고 막 이집트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막 눈이 와. 근데 눈이 와야 할 때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야 할 때 눈이 오고, 더워야 할 때 오히려 추워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빈번하게 지구 전 세상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 수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게 결국에는 에그플레이션도 유발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 시진핑 무역 갈등, 이거에 관해서 이제 대결에 관해서 어느 정도 또 결론이 도출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은 여러 가지 걸 캡처를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네이버 이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지금 4위에 보이시죠? 여기 4위에 보시면은 암호화폐 주요 종목, 뭐 비트코인 뭐 저쩌고 이렇게 써있어. 근데 딱 클릭하면 안 봐도 거원해. 막 주요 종목 시세, 뭐 지금 가격이 얼마네. 근데 네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작업을 치는 거지, 이게 검색 순위가 높아서 그럴까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밤부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럼 대중들한테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와중이야. 대중들한테 자산시장으로 등극하기 위한 환기를 시켜주고 지금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차트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4,000불을 가야 돼. 왜? 급등을 했으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따지면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사람들한테 환기가 계속 되고 있어. 미국에서는 TV 광고로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업비트 같은 데가
아니면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암호자산에 관해서 펀드를 모집한다. 그런 거에 관해서 TV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서 폭락을 시킨다? 예.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폭락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소량 조금 좀 약간 추매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받다가 그래서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양보 없다. 배수의 진을 친 중국이 보복카드는 미국 국채 매각하고 위에나 져라. 이 두 가지 카드를 중국에서 꺼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껄끄러운 거거든. 그래서 25%를 때리겠다 했던 게 또 미뤄졌어,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 이걸 또 딱 보셔야 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꿈, 그러니까 중국몽이죠, 등을 강조하며 중국의 국력이 신장됐음을 국민들에게 자랑해왔다. 예.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굴복하는 모습에 관해서 라고 여기 써있는데 이거는 중국 입장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들한테 유리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관해서 제대로 때리지 않고 이번에도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보면 외형과 달리 미국의 경제는 순탄하지 않다는 판단이 중국 강경 자세로 돌아선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은 미국 경제가 겉보기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다시 무역 전쟁을 벌일 경우 입게 될 손실을 미국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요구 중 일부라도 들어줄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딱 그거예요. 미국이 경제가 엄청 좋아. 예.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경제학자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해. 거기다가 더 지나서 하반기에 양적 완화까지 해. 경기가 좋은데 무슨 돈을 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표상에 나와 있는 거 S&P 500 지수 막 이렇게 막 사람들 관심을 끌고 실업률이 뭐 3.6%다. 45년 내에 최저치다. 미국 경제 엄청 좋다. 예. 미국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실제로 맞는 건가? 맞는 언론 내용인가? 예. 그걸 알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걸 한 거죠.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걸 또 딱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은행의 클리프 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환율 안정 협약이 없는 한 위에나 가치저라는 미 관세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예. 지금 미쯔비시 쪽에서 이런 측의 관측을 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전 제가 계속해서 작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은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미국이 중국을 눌러버릴 거다. 뭐 망하게 할 거다. 뭐 그림자 금융 때문에 뭐 폭탄이 터질 거다. 말했던 사람들이 저는 팩트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뉴스나 정황을 보고 저는 제 논설을 계속해서 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말 바꾸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분석을 조금 더 제대로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을 하시고 하는 게 나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또 딜레이 된 거야. 알고 보면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시진핑이 내달 일본에서 G20서 만나 무역 현안이 논의할 듯이라고 여기 나오죠. 자, 또 날짜가 딜레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럼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은 추가적인 고위급 무역 협상의 합의안이 도출되려면 6월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서밋에서 양국 정상의 서명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또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거예요. 관세를 때리려면 왜 못 때렸겠어요. 근데 미국이 체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마찬가지로 이 체력이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을 벌어주면 벌어줄수록 중국 내수 시장에 관해서는 조금 더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이 내수 쪽으로 그쪽 시장을 키우면 무역에 의존하는 거에 관해서 적어지면 관세를 25% 때려봐야 미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장갑을 몸에다가 이미 어느 정도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칼로 찌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결론 지면 그냥 한 문장이야. 예. 결론 없는 회의예요. 예. 이 얘기는 막 미중 무역 갈등이 사람들은 단락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앞으로 지금서부터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계속해서. 왜? 그러는 와중에 중국이란 나라가 체력이 점점 커지고 내수 시장이 점점 지금보다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팽창 쪽으로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GDP, GNP가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5G를 전 세계 쪽에 그 망을 연결해서 깔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5G 패권을 만약에 거기서 차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순위권에서 3위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2위권에는 인도가 올라가고 1위권에는 중국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버 엔딩 스토리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된다, 뭐 긍정적으로 풀린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딱 긍정적으로 풀린다. 곧바로 예, 어떻게 그걸 누가 장담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들이 얘기를 끝내지 않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모바일 직불 결제라고 여기 어플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게 3분기부터 지금 나온대요. 예, 결론이 보면. 근데 모든 은행이 다 여기 이 어플하고 연관돼서 한 번에 결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는 암호화폐하고도 직접적으로 사실 연관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KB,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시중은행이 금융결제원과 함께 공용 앱 개발을 완료하고 비공개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제로페이 등 계좌 기반의 은행 직불 결제 시장이 열렸지만 소비자 사용은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 민간 시중 은행이 뭉쳐 자체 모바일 기반의 슈퍼 앱을 만든다. 예. 신용카드사와의 한판 결전이 불가피해졌다. 예. QR코드, 바코드, 리더기로 앱 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3분기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내놓는 것도 3분기에 시판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중에 풀리는 것도 머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커머스랑 연동해서 움직이게 할 거다. 카카오에서도 클레이튼 X가 메인넷을 6월달 말에 런칭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그거랑 지금 이 어플이랑 다 종합적인 거를 다 짜 맞춰서 퍼즐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총 높은 코인 위주의 안전한 거래소 위주로 투자를 너무 과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빚내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이러다가 뭐 엄청나게 40% 50% 까진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 점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모바일 기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 기기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뻐지로 썼다가 이제 5G까지 내년 되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가겠죠. 가격대가 내려가고 초단위 사회로 진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G의 범상용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기 보시면은 매년 줄어드는 은행 점포 및 임직원.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임직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근데 비대면 계좌 있잖아요. 기업은행이라든가 신한 이런 데도 요즘에 보면 비대면을 되게 많이, 은행 창구에 직접 안 가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은행 계좌도 예전에는 오히려 되게 많이 불편한 게 많았는데 자기 신원 인증만 제대로 되면 은행 계좌도 은행에 가지 않고도 그냥 만들 수 있어. 근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은행이
나중 가면 통폐합 된다는 거죠. 예. 통폐합, 적대적 M&A가 됐든 뭐 합법적 인수합병이 됐든 결국에는 은행과 은행의 연결, 예. 자금의 단일화, 예. 계좌의 단일화. 올해 연말서부터 전 금융권이 계좌에 관해서 단일화하겠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했었거든요. 예. 그거에 관해서 왜 어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대중들의 지금 유리지갑은 국세청이 봤을 때 바로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자금 이동이나 어떤 뭐 씀씀이의 행태 그런 거에 관해서 고스란히 더더욱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예. 근데 더 웃긴 건 2019년 들어서는 작년까지는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이게 되게 웃긴 게 집에 와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사나 안 사나 예전에는 조사를 이렇게까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1가구 2주택 이런 것 때문에 1가구 뭐 3주택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 뭐 명의로 여러 가지 막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를 다른 데로 해두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3월 31일까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또 하더라고요. 예.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제가 사는 이쪽 근방에도 또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거기 사나 조사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실체가 발각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안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고, 그죠? 부자는 더 어떻게 보면 세금에 관해서 지금은 탈법과 탈세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점점 못한다. 예. 그런 사회로 계속해서 통제된 사회. 그러니까 어떤 일개 개인이 돈이 얼마 있다고 그래서 엘리트 계층하고는 분명히 층이 구분되는 그런 계급 사회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나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뭐 한국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되게 많아요. 부자한테 있는 거에 관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는다, 뭐 뺏는다.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스트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로 전락해서 그쪽으로 이제 전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단일화되고 획일화된 개인이 가진 생각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 여기서 하나라도 만약에 다 1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2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돌연변이로 취급받을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약간의 통제된 사회에서 계속 살아왔을지도 몰라. 그죠? 교육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자라왔어.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까지는 암호화폐는 도박이다, 좋지 않은 거다 라고 그랬다가 지금 매스컴에서는 다시 사람들한테 아까 순위권을 보셨죠? 환기를 계속 시켜주잖아요. 지금 순위권 4위야. 근데 예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암호화폐 시세, 비트코인 치면은 거기에 시세가 뭐 오늘 코빗은 얼마, 코인원은 얼마, 업비트는 얼마 이런 거 뜬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제공한 적이 없어. 근데 지금은 제공하잖아요. 제공한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쪽으로 어떤 뭐 전 세계 시총이나 전 세계 지금 현물 경제에 있는 어떤 금융 쪽에 있었던 아니면 금 쪽에 투자했던 그런 돈을 이쪽으로 회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간파하고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지금 이 시장이 여기서 더 올라가고 매스컴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늦는다는 거죠, 사실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그게 돈에 어떤 투자의 찬스가 있는 거지, 확실해지면 그게 어떻게 돈이 될까요? 어디가 뭐 예를 들어서 찌라시가 막 돌아, 어디가 신도시로 확정이 됐어, 정부 발표에서. 뭐 부천이 확정이 됐어, 뭐 어디 대장지구 뭐 어디가 확정이 됐어. 근데 그거에 관해서 미리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다 모르지. 자, 그래서 지금 시세가 앞에 딱 보시면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라이트코인, 진리카, SV, 클래식
뭐 퀀텀, 스텔라로맨, 베이직 어텐션, 뭐 오미세고 다 쭉쭉 잘 가다가 빨간불 막 보이고 막 그린 컬러 막 보이고 막 사람들이 미친 광기에 막 그렇게 하다가 약간의 조정이 있어. 그럼 사람이 침울해지는 거야. 야, 이러다가 이거 패닉하는 거 아니야? 2주 동안 올랐는데 이러다가 패닉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광고를 때리고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와중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쉽사리 그렇게 지금 그림을 못 가져간다. 이 그림을. 예. 그러니까 우상향, 살짝 조정. 우상향, 살짝 조정. 이런 그림 쪽으로 전반적인 어떤 암호화폐 자산시장의 형성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기 때문에 왜 사람은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보이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불안한 어떤 그런 뉴스가 돌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 뉴스도 사실은 실체가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는 그런 뉴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비트메인이 망한다 했는데 망했나요? 비트코인 캐시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해도 41만 4천 원이야. 예. 이더리움 플랫폼 코인으로 자격 없다는 사람 되게 말 많아. 떨어졌다고 해도 21만 9천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코인은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들 마시고 또 다른 영상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 색깔을 더딥혀가지고 다시 한번 제작을 해서 또다시 5회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너무 지금 오늘 날씨같이 우울한 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힘찬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은 맞게 가고 계시는 거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정이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알트가 전저점을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알트 위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지난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그런 장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